응? 그치.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하듯이 그냥 중간중간 끊어먹지 말고 통으로 얘기합시다. 응? 예, 수학적 진화법도 귀류법. 끝.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증명법. 가장 기본적인 증명법. 이제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 거. 식을 계속 바꿔. 식에다가 문제의 조건 대입해가지고 계속 식 변형해서 그냥 결과 툭 나오는 거. 계산하는 거. 등호 해가지고 계산 결과 나오는 거. 이것도 증명이거든. 증명이잖아. 처음에 식이 마지막 결과가 된다. 이게 증명이거든. 이거 이제 지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식을 직접 이제 변화시켜서 하는 거. 여하튼 그 외에도 뭐 배리법이니 뭐 여러 가지 증명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증명법들이 있는데 이 증명법 자체만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어떤 증명법을 써야 될지, 문제에서 어떤 증명법으로 증명해라! 라고 하면 속도 편할 텐데, 수학적 기납법을 제외하고는 논증법을 따로 특별히 지정해서 풀라고 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이 문제에 적합한 증명법을 스스로 생각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 그리고 그러한 적절한 증명법을 찾지 못하면 문제풀이 과정들이 말로써 프로그램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 생각은 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풀어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거든.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어떤 요소를 감안해서 이런 것들 풀어야 되는가. 또 여기에 여러분들 실어놓은 문제들은요, 그 각각의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그 문제 전체 이제 주제가 이제 중요한 경우들도 있어. 논술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기 힘든, 못 푼다기보다는 처음 접하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혼자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처음부터 생각해서 풀어가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유사 문제들을 혹은 비슷한 구조의 문제, 같은 소재와 주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구조의 문제를 봤을 때 요거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겠다 라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논술 수업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응용의 수업이야. 알겠지? 기초의 수업이라기보다는. 물론 수학적인 어떤 아주 근본의 개념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들도 간혹 있겠지만은 주로 문제의 구조와 분석법에 관한, 문제 분석법에 관한 테스트와 훈련을 하는 게 이 논술 수업의 과정이라고 이러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거기 4페이지에 제1장의 섹션 1 수화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제가 구성했는데, 뭐 잡다한 이제 수의 성질에 관한 내용들은 빼고요. 주로 이제 함수나 방정식에 관련된 주제들로 해서, 그리고 이제 수 집합의 표현과 그 집합의 해석에 관한 문제들을 소재를 해가지고요. 크게 한 두세 가지 테마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방정식과 해집합의 성질인데, 방정식 해집합의 성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해가 지금 거기 기본 예제 1번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면,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유일하지 않고 무수히 많을 때야. 보통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다루는 방정식의 해에 관한 것들은 유일하거나 혹은 몇 안 되는 해들, 뭐 n차 방정식에서 뭐 2, 3차 방정식에서 해가 두세 개 정도 되어지는 그런 방정식들, 혹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방정식을 푸는 특정 해를 구해내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상에서도 부정방정식, 즉 해의 개수가 유일하지 않은 방정식들을 어떻게 푸는지도 어느 정도는 했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페레 방정식으로 이제 예시 부르는 2원 2차의 방정식이에요. 이때는 해가 순서의 쌍으로 나타나게 되지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쌍곡선의 그래프야. 이 페레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요런 거 식을 볼 때에도 문제에서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딱 하면 우리가 뭐 어떤 계산하는 문제로 주로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방정식도 어차피 함수의 관계식을 변형한 거거든. y 이퀄 뭘로 딱 돼 있는 걸 갖다가 y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마지막에 는 0으로 만들어보면 이건 하나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와 같은 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방정식의 형태의 문제들은 그 해들이 무수히 많고, 이게 수학적인 어떤 관계식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이 해의 집합에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 규칙을 우리는 함수라 부르고.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갖다가 이용해서 문제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들, 여기서는 해 중에서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중에서도 정수의 해들에 관한 조건만 딱 준 거야. 그럼 이 정수의 해들은 어떠한 수학적 패턴과 조건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것. 그리고 찾아낸 그런 일반적인 해들의 수학적 특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내는 것. 단계별로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야. 논술 문제는. 아래 보면 문제 1, 2, 3 해가지고 소문항들 있지? 그치? 이 소문항들이 난이도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주로 논술 문제들 소문항 구성을 보면은요,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논술 문제 소문항들 이렇게 구성을 보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 문제들이 배경을 깔아주는 문제들이 많아. 근데 앞에 문제가 쉽기는 한데 단순한 배경은 아니야. 이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지막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문제를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풀게 하는 거예요. 아, 요런 단계로 한번 요걸 풀어봐. 이게 큰 틀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걸 쪼개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 확장된 요소, 마지막에 어려운 거. 거기 뭐 1번 문제를 빼고요. 거기 5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 한번 바로 직접 한번 보십시오. 자, 논술 문제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시간이고 하니까. 자, 일단 이제 제시문의 정보 약간만 보고 가면은요, 뭐 중요하니까 일단 제시문에서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d y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하나 주고, 이런 종류의 방정식을 통틀어서 이제 페레 방정식이라고 불러. 뭐 페레 방정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알겠지? 그러나 일단 이런 페레 방정식에서 x, y는 결국 어떤 이 수학적 관계식에 묶여서 규칙성을 가지고 그 값들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게 수학이니까. 자, 그리고 이때 조건에서 x, y는 정수로만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때 y제곱의 개수가 제곱수가 아닌 수.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갖다가 y에 대해서 정리하다든지 x에 대해서 정리해버리게 되면은 d는 결국 무리수, 루트 d로 돼서 제곱이 풀어지면서 루트 d가 되면서 무리수로 꼭 남게 돼 있는 조건을 준 거야. 이런 것도 소소하게 읽지 마. 응? d가 제곱수가 아니라는 거는 나중에 이거 결국 뭘 물어보겠냐는 거는 무리수의 성질을 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야, 이거. 이 문제 자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응? 저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들로 익숙해지면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고, 문제보다 빠르게 이 문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것 때문에. 어쨌든지 이 방정식에 관련된 거는 어떤 무리수와 관련된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이것 때문에. 제곱수가 된다고 하면 무리수 안 나타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제곱수가 아니라는 조건을 일부러 쓴 이유는 뭐다? 무리수의 성질을 다루는 방정식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곱의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하튼지 예를 들어서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이 이퀄 1, d가 2인 경우지. 자, 이런 예시들도 제시문에 있는 예시들은 그냥 소홀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예시들은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이 예시의 방정식을 직접 문제에서 다루거나 혹은 이 예시를 다룬 것과 똑같은 수학적 방법으로 뭔가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하도록 요구해요. 알겠지? 일반화해서 설명하면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걸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이 예시에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요런 거다라고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에 직접 필요로 한 요소들을 예시의 풀이 과정이나 설명 과정에도 들어있어. 문제에 대한 힌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논술 문제는. 알겠지? 특히 제시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조건, 요런 데 숨어 있어. 그 다음에 문항과 문항의 상호 관계. 1번 문항 푼 거, 2번 문항 푼 거 가지고 3번 문항 푼다.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는 논술 문제에서 가장 문제를 풀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세 가지의 요소야. 제시문, 문제의 조건, 문제 간 상호 관계. 거기에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교과상의 기본 능력, 계산 능력, 수학적 개념의 풍부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방정식. 곡선으로는 어떤 곡선이에요? 쌍곡선. 그치? x의 제곱과 y 제곱의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그치? x 제곱 y 제곱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곡선 뭐야? 개수의 부호가 반대인 것? 쌍곡선.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타원. 그치? 그 다음에 한쪽에 x의 제곱항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포물선. 그치? 자, 일단 쌍곡선 방정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둘 정도의 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거의 대부분 두 개야. 찍는 거죠. 여러분들 3차, 4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3차, 4차 방정식 풀 때 찍어보잖아. 찍어서 넣어보잖아. 0이나 1이나. 그치? 이제 기분 나빠지게 만드는 문제들은 이제 분수 넣게 만드는 문제들. 그치? 마이너스 넣게 만들고. 일단 이런 고차의 방정식 혹은 뭐 다원, 부정형의 이런 방정식을 풀 때에는 부정형 방정식 풀 때는 직관적으로 가능한 해들을 갖다가 가장 간단한 해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 왜냐면 이런 부정의 방정식은 수학적 규칙만을 나열한 했지. x, y 해 사이에서. 그치? 그러면 그 규칙을 갖다가 다뤄가기 위해서는 수의 규칙적인 나열을 우리 수열이라고 그러잖아. 수열에서 일반항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일반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야 돼? 초항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 즉 수학적 규칙을 나열할 때 항상 그 출발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출발점을 갖다가 간단한 값에서 실제로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알겠지? 자, 위의 방정식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페레 방정식의 한 형태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해는 기본적으로 1, 0이죠. 그치? 1, 0. 여기서 니은으로 되어 있지만 1, 0의 해가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에 띄을 테고 또 그 다음으로 또 순차적으로 또 대입하다 보면은 1을 했으니까 2 넣어보고 그치? 2 넣으니까 안 되지? 3 넣으니까 또 되더라. 3과 2로 해서. 자, 요 두 가지 해에 대해서 부정방정식에서 요 두 가지 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요. 간단한 예시로. 요건 조금 알아두세요. 부정방정식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찍어보는 이 두 해야. 이게 어떤 의미의 해냐면 1하고 0을 대입할 때 한번 생각해봐. 1하고 0을 대입하면은 1하고 0을 대입하면 아까 전에 이 페레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dy의 제곱 이퀄 1이라는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는 방정식을 통틀어서 우리가 페레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지? 요게 제곱수가 아닌 수 뭐 해가지고. 그치? 요 d를 특별하게 2로 하니까 요게 된 거야. 그리고 얘는 이거를 만족하긴 하지만은 이 해는 지금 이 방정식만을 만족하는 해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야. 그래 안 그래? 왜냐면 d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게 만드니까. y가 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특정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정하여진 특정 방정식의 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방정식의 해인 거야, 저 해는. 어떤 종류의 방정식. 이런 해들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명한 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뻔한 해다. 뻔한 해다 이런 뜻이야. 딱 보면 나오는 해다. 그러니까 이 해는 사실 이 자명한 해라고 하는 부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특별하게 개수가 정해진 이 방정식을 다루는 데는 그다지 도움은 안 되는 해인 거야. 쉽기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쌍곡선이죠. 이런 종류의 쌍곡선을 d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이 종류의 쌍곡선들은 다 어떤 점을 지나게 돼요? 1,0을 무조건 다 지나게 돼 있는 거야. 이 종류의 쌍곡선의 집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거야. 그러나 특정 방정식의 고유한 특성은 보여줘 안 보여줘? 못 보여줘. 그걸 이 특정한 방정식의 고유한 특성을 보려면 요 값이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되지. 그치? 나만의 독특한 뭔가를 구별해주는 성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은 해라는 거야. 자명한 해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특별한 방정식을 직접 다룰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자명한 해를 제외한 최소 양의 정수해라고 불러요. 정수의 쌍을 다룰 때 주로 많이 나와. 알겠지?
최소 양의 정수해. 이때 양의 값을 가지는 거는 일단 x값을 중심으로 해서 양의 정수해를 규정합니다. y가 음이라 하더라도. 알겠지? 둘 다 양이면 이제 더 좋은데 이 경우처럼. 그래서 출발 이 해에 이 방정식의 해에 일반적인 무수히 많은 해들이 존재할 텐데 정수의 쌍으로서 무수히 많은 해들이 존재할 텐데 그 해들의 수학적 규칙을 나열할 때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주로 이 최소 양의 정수의 쌍이에요. 자명한 해가 아니라. 자, 부정방정식에서 그 방정식의 종류에 따른 해와 자명한 해와 특정 방정식의 고유한 특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최소 양의 정수해.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조금만 고려해서 이렇게 나눠봐라. 딱 하나 찾고 말잖아. 보통 저런 거 찾으면 출발할 때. 근데 부정방정식에는 하나에 해가지고는 뭔가 얘기하기는 뭔가 많이 부족해. 응? 하다못해 어떤 직선에 대한 걸 이야기하더라도 최소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직선을 결정할 수 있잖아. 특정 직선을. 그치? y equal kx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y equal kx도 자명한 해가 있죠. 어떤 거 해? 00. k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지? 근데 이 00은 별 의미가 없어. 아, 이 y equal kx라고 하는 방정식의 형태는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이런 내용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야. 특정 해를 갖다가 해 규칙이 패턴이 나타나기 전에 k 값이 결정되어지게 되면은 00 말고도 또 다른 해가 하나 더 필요하지. 그치? 그때 필요되는 게 이거야. 자, 이제 이해되죠? 이 두 해가 어떤 의미들인지. 자, 이런 정도만 알고서 생각해 주셔라도 출발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방정식을 다룰 때. 쌍곡선의 기하학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중요해. 알겠지? 저런 부분들은. 자, 앞에 이제 제시문 가지고 좀 서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제시문 나의 내용 때문에 그래. 제시문 나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다룰 수가 있어요. 자, D를 완전 제곱수가 아닌 양의 정수라 하고 x1, y1을 이 D값에 따른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dy 제곱 이퀄 1에 최소의 양의 정수해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의 모든 양의 정수해는 xn 플러스 yn 루트 d 이퀄 x1 플러스 y1 루트 d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xn, yn의 순서쌍 xn, yn으로 주어진다. 이것 말고 다른 정수의 쌍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d가 2이면 요 x1과 y1이 뭐였어? 3과 2였단 말이야. 최소 양의 정수해가.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의 모든 xy 순서쌍은 해들은 3 플러스 2 루트 2의 n제곱에 n을 1, 2, 3, 4 쭉 넣어서 나오는 값들 있죠? 그거를 뭐와 뭘로? 루트 2의 항과 그 다음에 유리수 항으로 이렇게 분리했었을 때 이거 전개하면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통합되겠죠? 일단 다 전개해버리면. 그래 안 그래? 루트 2를 포함하고 있는 무리수 부분과 그 다음에 루트 2를 포함하지 않는 유리수 부분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x1은 x에는 뭐다? 그 중에서 유리수 부분. 그 다음에 y에는 그 중에서 무리수 부분의 개수. 무리수 루트 2의 개수. 그냥 이걸 n승치에서 나오는 개수들만 모으면 무조건 해가 된다는 거야. 그 개수의 xn, yn 쌍이. 좀 재밌는 특성인데 표정을 보니까 재미없는 것 같네. 너무 즐기면 과학적이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시문, 논술 문제에서는 이런 제시문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거야. 제대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런 제대로 되는 해석을 위해서는 약간의 경험들이 필요한 거야. 문제에 대한 경험. 유형에 대한 경험이지. 자, 최소 양의 정수해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여기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모든 정수해들이죠.
모든 정수해의 값들을 최소 양의 정수해에 대해서 이를 이용해서 그것의 거듭 제곱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수학적인 규칙적으로. 이 방정식 관련된 규칙성에 의해서. 그 규칙을 포함하게 하는 게 이거고. 실제로 그러할지는 여기서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그런지 증명해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겁나지. 그치? 실제로 이렇게 이 방정식을 만족한 요 개수들이 무조건 요 개수 외에 다른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증명하면 무서울 것 같잖아. 그걸 증명하는 문제가 지금 문제 2번인 거예요. 문제 2번. 문제 2번의 2번이에요. 그게. 문제 2번의 2번. 문제 2번의 2번. 근데 이걸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1번을 통해 가지고 문제 2번을 풀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거야. 소문제 1번, 2의 1번 통해 가지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기름칠을 해서 대문항 문제 1번도 있는 거고. 자, 요걸 이제 조금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풀어가면서 요걸 조금 더 이해해 보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이 방정식의 해에 관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리수의 특성에 관해서 방정식의 근이 무리수의 형태의 것들을 띠고 있거나 무리수의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해들의 집합인 경우들에 그것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다루고 조작하는지 그것도 연습하는 거야. 자, 일단 문제 1번부터 보죠. 재심은 나의 정리를 이용하여 d = 2일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 y 제곱 = 1일 때 다음에 점화식을 유도하시오. x n 플러스 1항과 n항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x, y에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지. 그리고 연립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즉 연립 점화식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연립 점화식. 주어진 방정식의 해들이 xn, yn 의 해들이 이런 수학적 특징을 가진다. n번째 해와 n 플러스 1번째 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3 플러스 2 루트 2의 n승에 통해서 xn 플러스 yn 루트 2 이렇게 해서 나오는 xn, yn이 해라고 그랬지? 그치? 요 n값에 따른 해. 그러면 요게 있는 n 플러스 1은 어떤 방정식의 해겠어? 이게 문제 재심은 나의 정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용하라는 거야. 재심은 나 이것밖에 없잖아. 그치? 그대로 따라가면 돼. n 플러스 1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뭐야 이건? 수열에서 얘기하면 이거 무슨 항이야 이거? 해집합에 관한 이거 일반항인 거야. 네. n제곱으로 n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일반항에 관한 점화식이야 이거는. 일반항에 관한 점화식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다. 여하튼 xn, y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식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일반항이 아니라 이건 뭐야? 점화식이지, 그치? 그리고 이거 뭐 해봐야 돼? n 플러스 1 해봐야지. 그러면 x n 플러스 1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서 뭘 따져? 뭘 연결해야 돼? 뭐와 뭐를 연결시켜야 돼? 그치? xn과 x의 n 플러스 1을 연결해야 식이 될 거 아니야. 뭐 다른 거 없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불편한 이유가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문제를 풀 때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야. 수열에서.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많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좀 특별하게 제시문에서 일반항에 관한 성질을 먼저 식을 준 다음에 그 식부터 거꾸로 뭘 유도해라? 거꾸로 점화식을 유도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이런 종류의 문제도 어려워하지 마. 수열에서더라도 혹시. 뭐 하면 돼요? 일반항은 n에 관한 항이고, 그치? 점화식 만들려면 n에 관한 항과 이웃하는 항의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n 플러스 1, n-1 이런 거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항에다 뭐 넣어주면 돼? n 대신에 n 플러스 1, n 대신에 n-1을 넣어봐가지고 식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지? 식 묶어주면 그냥 점화식 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방법이야. 알겠지? 네. 이런 문제 나와도. 그러니까 3 플러스 2 루트 2에
n 플러스 1제곱을 생각해 보는 거야. 요게 뭐다?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y의 n 플러스 1 루트 1일 테니까. 자, 근데 우리는 요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죠. 그치? n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좌변의 식을 이건 직접 풀 수가 있죠. 이걸 풀어 헤쳐가지고 뭘로 만드는 거야? xn에 y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져서 좌우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무리수이기 때문에 무리수부와 유리수부를 각각 비교해서 등호가 성립해야 되지. 그러니까 식이 몇 개 나와? 한 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무리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식인 거야, 이거는. 지금 해의 형태가. 자, 논술 문제건 수능 문제건 무리수에 관한 어떤 일반적 특징을 묻는 문제는 다 100%야. 뭐하고 관련돼 있어? 유리수부, 무리수부 따로따로 다루는 거. 각자 독립적으로 등호 관계를 유지시켜야 된다. 이거 언제나 다 꼭 들어가요. 꼭. 여기도 그거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경험한 문제들이 논술 문제라고 해서 결코 그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자, 요거 우리가 필요한 건 xn 플러스 1과 xn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 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 3 플러스 조금 요령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 요거 2의 몇 제곱? 몇 제곱 만들어? xn, yn 연결시켜 n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3 플러스 그쵸 2 루트 2 이렇게 딱 해주면 되겠죠. 이거 전개하면 자 얘는 위의 식에 의해서 x n 플러스 1 y n 플러스 1 루트 2라고 하는 식은 결국 3 플러스 2 루트 2의 n제곱에 3 플러스 2 루트 2를 곱한 건데 3 플러스 2 루트 2의 n제곱은 위식에서 xn, yn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xn 플러스 yn의 루트 2가 이렇게 될 테고 여기에다가 3 플러스 2 루트 2 곱해주게 되면은 바로 xn 플러스 1과 yn 플러스 1 유리수부, 무리수부 두 개의 연립된 부등식이 연립된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치? 점화식. 이거 전개하면 자 목적은 뭐야? 유리수부 따로 모으고 무리수부 따로 모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리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정도 암산도 가능하잖아. 정리하는 거는. 자, 유리수부만 먼저 딱 모아버리자. 막 풀어헤치지 말고 함부로 풀어헤치지 말고 머리끈 풀고 함부로 날아다니지 말고 딱 정리해서 자, 유리수부 딱 모으면 어떻게 돼요? 3xn 그치? 또 4yn 그치? 왜 계산이 안 되냐 4yn 자, 유리수부가 여기에 유리수부가 같아야 되지? 그냥 식 나온 거야 xn 플러스 이거 정리하면 유리수부와 무리수부의 개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성립한다. 끝나는 거야. y의 n 플러스 1은 무리수부지? 자, 여기서 무리수부만 뽑아내서 개수만 뽑아야 되죠? 개수만 뽑으면. 그쵸, x부터 정리하자. 2xn. 그 다음에, 그쵸, 3y. 자, 주어진 식 됐죠. 그치? 자, 무리수의 n승꼴과 같은 이런 일반화된 식들을 우리 논술 문제에서 많이 다뤄. 정말 많이 다뤄. 여러분들은 교과 과정에서 수능 문제에서는 어떤 특정 계산의 값이라든지 결과들을 갖다 쓰는 경우들이 많지만 논술 문제에서는 증명 문제로서 어떠한 수학적인 관계들이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의 문제들이야. 이것들이 증명 문제고 증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고 무리수의 n승꼴이라고 하는 이런 n값의 일반화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수학적 규칙을 정리하는 요령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무리수의 n승꼴들은 결국은 다 뭘로? 유리수부와 무리수부로 분류하여서 뭔가 식을 정리하는 형태로 가는 거야. 무조건. 또 특별한 형식은 뭐가 있었어? 보통은 점화식에서 일반화로 가는 문제인데 얘는 제시문에서 일반항의 형태를 주고 거기에서 점화식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문제 어떻게 다루는지. 일종의 기납적 접근법이야. 알겠지?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접근법이야. 비슷하지? 그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에 대해서. 여기서는 n도 성립하고 n 플러스 1도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 성립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는 갖다가 이 식을 유도해낸 거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이 수화식에서부터 수열 극한까지 해가지고.
계속 점화식 일반항, 점화식 일반항. 요런 꼬라지만 나오기만 하면. n이라는 게 나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요 한 문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야. 응? 자, 그래서 d equal 2일 때 최소 양의 정수의 3과 2에 대해 yn, xn 플러스 yn 루트 2가 3 플러스 2 루트 2의 n제곱꼴과 같은 형태가 되어질 테고 이것을 n 플러스 1에서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어지며 이것을 전개했을 때 일부러 이렇게 전개했다. 뭐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xn, yn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을 xn과 yn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정리해준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식이야. 알겠지? 변형된 식이야. 그리고 실제로 위에서 성립했던 등식을 갖다가 n에 관한 등식을 집어넣어서 xn과 yn 플러스 1에 관한 식, 그 다음에 최종적인 계산의 결과들, 유리수부, 무리수부 나와서 증명 끝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답안 작성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답안에는 여기에 지금 칠판에서 보여준 이 수식만 전개돼서는 안 됩니다. 수식 외에도 왜 그렇게 변형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식에서 여기 두 번째 식으로 변형될 때는 어떤 이유가 쓰였어? 근거가 쓰였어. 변형, 식이 변형될 때는 식 변형 근거가 반드시 그 옆에 같이 놓여 있어야 돼. 알겠지? 보통 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뭐라고 해요? 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 옆에 쓱 끼워 넣어가지고. 그치? 자, 이럴 때 여기다 식 1. 그치? 식 1을 어떻게 한다? 대입하면. 그쵸? 논술을 담았을 때는 이런 식변형 근거라는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와야 돼. 주장과 근거라는, 근거와 주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논술 답안에서, 논술에서. 그치? 식이 변형될 때도 변형 근거가 필요한 거야. 아, 이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등호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장이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주장이야.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위에서 이게 성립하였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설명의 구조들도 잘 갖춰져야 돼. 조금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복잡할지 몰라도 자꾸 해봐야 돼, 이 부분은. 알겠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여기서는 일로 올 때는 이 정도는 뭐 식으로 그냥 써놔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전개하여 유리수부와 무리수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설명들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좋겠지, 중간에. 그치? 내가 어떻게 이걸 변형했는지를 갖다가 식으로 결과를 쓰였지만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답안 작성법의 하나의 뭐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그런 말이 들어가면 답안에서 여기에 중간에 어떤 언어적인 요소 말이 들어가면 식이 전개되다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지. 그럴 때는 어떻게 연결해? 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 뭐 준식이나 식2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끊어졌다 다시 연결할 때 식2는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거야. 되지? 중간에 식이 끊어지고 말이 들어갈 때 말 넣고 식 연결되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식쭉 쓰다가요, 자기 쓰고 싶은 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등호로 써. 이건 안 되는 표현이야. 알겠지? 여기다 등호 쓰면은 이 말과 이 뜻이 같다, 이 얘기야. 이거는 이유인데 등호가 아니라 이유들 근거를 쓴 건데 근거의 말들이 결국 이 얘기다 라고 쓰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내용의 표현이 잘못되게 돼 있어. 알겠지? 식이 끊어지고 중간에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설명에서 식이 끊어질 때는 앞식과 뒷식을 갖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간단한 기호들 통해 가지고 식 다시 다 쓸 필요 없이. 알겠죠? 수식 전개하는 요령들 좀 알아두세요. 답안 서술할 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2번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 살펴볼 텐데, 응? 얘 왜 마우스를 누르면 거꾸로 가냐? 어? 야, 거꾸로 가는데? 야, 이 처음으로 가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어? 아, 또 시작이다, 이씨. 됐다. 아, 맞아야 되는구나. 자, 문제 2번을 봅시다. 문제 2번에는 문제 2번 나름대로의 따로 온 조건이 있어. 사실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별개의 문제예요.
페레 방정식에 대해서 약간 감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점화식과 일반화에 관한 얘기 잠깐 하기 위해서 1번을 한 거고, 응? 처음부터 뭐 복잡한 것들 하면은 슬프잖아. 이런 방정식의 성질, 특히 여러분들 논술 문제의 소재로서 방정식의 근이 무리수에 연관되어진, 특히 무리방정식 같은 문제들은 논술 문제로 나오기 가장 좋은 문제들 중에 하나야.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 영역, 허수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웠었거든.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복소수 허수 부분이 많이 빠졌잖아, 여러분들 교과에서. 그런데 복소수 허수의 구조와 복소수의 구조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게 뭐냐면 무리수야. 복소수 보게 되면은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이렇게 나뉘어서 따로따로 취급되잖아요. 그쵸? 무리수도 어때? 유리수부와 무리수의 개수 부분, 이렇게 순무리수의 개수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처리가 되거든. 아까 전처럼. 그러니까 성질이 유사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이런 무리수 방정식, 무리수 해를 가지는 방정식이라든지 무리수와 관련된 해의 구조를 가지는 방정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일 가능성이 많아. 방정식 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특히 상위권 학교들 문제들에서. 한양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 자, 집합 S를 X 이퀄 X 플러스 Y의 루트 2. 아까 전에 얘기했던 페레 방정식의 해를 만드는 요 XY가 해지. 이게 해가 아니야. 이 무리수가 아니라 이 무리수의 개수들의 순서쌍이 해였던 거야. 조건 있죠. XY는 정수이고 페레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또한 X 플러스 Y의 루트 2는 항상 양수해야 된다. 자, 여하튼 집합 S는 그럼 페레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순서쌍을 가지고 있는 무리수 X 플러스 Y 루트 2가 집합 S인 거야. 집합 표현도 잘 읽어야 돼. 집합 S는 뭐가 원소야? 페레 방정식의 해가 원소가 아니라 그 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 무리수가 원소인 거야. 저 무리수 자체는 해가 아니지. 무리수의 개수의 순상이 해지. 집합 S는 저 무리수다. 문제 2-1. 논술 문제가 어려운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 복잡하잖아요. 그치? 내용을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어떻게 보면 해인데 분명히 S는 해 같은데 해는 아니고 무리수이고 또 해는 포함하고 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따로따로 읽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답안 쓸 때 그거 헷갈리면요 무조건 감점돼요. S는 무리수인데 페레 방정식의 S가 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틀린 거야. 수학적으로. 그치? 논술은 그런 평가 가능하거든. 여러분들이 다 써야 되니까. 답안을 서술하고 쓰는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자기가 잘 애매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들어가서 답안에서 자기 점수 깎아먹게 돼요. 과정까지 다 쓰는 게 논술 답안이니까. 자, 한번 잘 받으시고 이런 거 읽고 해석하는데도 알파와 베타가 집합 S의 원소라면, 즉 이런 형태의 무리수라면, 페레 방정식의 조건을 만족하는 X, Y에서 만들어지는 무리수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의 곱 역시도 S의 원소이고 그것의 역수 역시도 S의 원소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합 S가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 곱의 연산에. 그치? 집합 S가 곱의 연산에 닫혀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되지? 뭐 안 될 것도 없지. 그치?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읽는 것도 뭐 그냥 습관적인 요소에서 쉽지 않기도 해. 역의 연산에 대해서도 어떻다? 역원이 존재한다. 곱에 대한 역원이죠. 이거는 알파에 대한. 그래 안 그래?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 하면 1 아냐? 역수지? 그래서 역원이 존재한다. 알파에 대한 역원도 집합 S에 존재한다. 역수도. 역수와 역원이 존재한다. 아, 하나, 역원, 항등원 역원에 대해서 지금 교과에서 안 배우죠? 뭐, 그거 얘기하면 재밌긴 한데, 피곤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맙시다. 자, 여하튼, 역수 역시 뭐에 속한다? 집합 S에 속한다. 증명해라. 뭐 하면 돼요? 계산해서 보여주면 돼. 그냥, 알파, 베타 임의로
알파, 베타 각각은 이런 형태 떠야 되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 각각은 이걸 만족해야 되지. 그치? 알파, 베타 각각의 x1, y1은 x2, y2는 각각 요걸 만족해야 돼. 그 조건을 직접 계산해서 나온 결과물들 있잖아. 나온 결과물들에 뭘 뽑아? 무리수부와 유리수부의 개수 뽑아가지고 페리 방정식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해주는 거야. 이런 건 고민할 필요 없어. 식 나오고 이거는 그냥 계산해 주는 건데, 다만 여기 필요한 거는 이제 알파, 베타를 스스로 정의해서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형태를 보여줘서 확인할 수 있도록만 구조를 만들어주면 돼요. 알파 이퀄 x1 플러스 그치? y1 루트 2다. 단 이게 S에 속하니까, 집합 S에 속하지 알파가. 그치? 단 x1의 제곱 마이너스 2y1의 제곱 이퀄 1이다. 물론 x1, y1은 양의 정수여야 되고. 그치? 뭐 사실 이거는 다 쓸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알파를 이렇게 썼을 때 알파가 이미 문제의 조건에서 이렇게 속한다고 했으니까. 집합 S에 속하는 알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 하고 그냥 써놓으셔도 돼요. 굳이 이거 안 쓰고. 그것만 해도 S의 조건 속에 충분히 저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베타 뭐 해야 돼? 정의하면 돼. 이거는 제가 정의하는 거고, 기호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기호 정의하시면 돼요. 뭐 X꽃, X철수, Y철수 루트 2, X02, Y02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친 듯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이게 제일 편하지. 자, 그래서 직접 알파, 베타 곱해보는 거야. 알파, 베타 곱해서 뭐하고 뭘로 나눠야 돼? 유리수부와 무리수 부분으로. 저 페레 방정식에 넣어서 해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해도 이거는 해야 돼. 논술에서는 아주 흔한 계산이야, 이게. 특별한 계산이 아니라. 노가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뛰는 노가다. 근데 귀찮게 귀찮다. 야, 이게 정수 부분 뭐냐? x1, x2. 그 다음에 플러스 2y1, y2. 플러스 루트 2로 묶여서 무리수 부분은 x1, y2 플러스 x2, y1. 이것도 뭔가 규칙이 있네. 그치? 응? 1, 2, 1, 2, 1, 2, 2, 1. xx, yy, xy, xy. 뭐 이런 쓸데기 없는 규칙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이게 뭐에 속한다? 집합 S의 원소이다라는 거 보여야 되지? 그치? 일단 형태는 나왔어. 뭐 플러스 뭐의 루트 2 해가지고 형태는 나왔어. 다만 이때 이 형태의 XY가 뭘 만족해야 돼? 이걸 만족하는 걸 보여야 집합 S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아, 계산 큰일 났다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페레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요거를 직접 확인해야 돼. 뭐가 되는지? 1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 x1, x2 플러스 2, y1, y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1, y2 플러스 x2, y1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걸 확인해라? 1이 되는 걸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해서 1이 되면은 뭐야? 정수이고 양의 정수이고, 그치? 1이 되는 건 만족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증명 끝이야. 무식하게 증명하는 거야. 이런 증명 뭐라고 한다? 그치. 직접 증명이라고. 무식한 증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 증명. 다음에 무식한 증명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곤란하죠. 자, 실제로 이거 계산해서 전개해야 돼요, 또.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아, 참, 나 풀어서 써놓고, 여기다 칠판에 다 계산하고 있네. 뒤에다 써놨네. 자, 알파, 베타를 이와 같이 이제 정의하고, 알파, 베타 곱하시고, 쭉 전개해서, 이게 괜히 썼네. 자, 그래서 이렇게 페레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을 보이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거 뺐어요. 귀찮아서. 어디치 귀찮아서. 이게 다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돼. 이거를 정리하면서 일부러 여기에 있는 알파, 베타 가지고 저 식의 특징 1로 대입할 수 있는 식들을 뽑아서 만들어줘야 돼. 즉 요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x1, x2의 제곱, 그치? 플러스 4x1, y1, y x1, x2, y1, y2 플러스 4y1, y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1, y2의 제곱 마이너스 8의 x1, x2, y1, y2 마이너스 2의 x2, y1의 제곱. 목적적으로 이거씩 정리하자면 안 나와요.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이거? 먼저 x1으로 한번 묶어. x1의 제곱에 대한 식을 갖다 한번 뽑아볼까요? x1의 제곱에 관한 식으로 뽑기 위해서는 일단 x2의 제곱으로 묶여있는 걸 한번 끄집어내야 되겠지. 그치? 자, x2의 제곱이 들어있는 거 다 찾아봐. 여기에 있네. 그치? 자, 요것과 요거 묶어보는 거야.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들은 정리해야 돼. 단순한 요령으로 보지 마시고. 알겠지? 이런 복잡한 전개식, 정말로 생 노가다 같은 문제들도 논술 문제 있단 말이야. 특히 이제 뭐 인하대, 뭐 아주대 이런 학교들 보게 되면은, 광운대 이런 학교들 보면은요, 중간급의 이제 학교들, 이런 학교들 보게 되면 순수하게 이런 노가다 계산 문제들 종종 등장해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해요. 이런 걸 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도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x2의 제곱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x1의 제곱, 그치? 여기서는 마이너스 2y1의 제곱 이퀄 x2의 제곱 나오지? 자, 요거 얼마예요? 1. 알파의 조건에 의해서. 알파가 S에 속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요게 1이니까는 요거 두 개 합쳐서 뭐만 나오는 거야? 요거 두 개 합쳐서 x1의 x2의 제곱인 거예요. 또 제곱식 여기 또 있네요. 그쵸? y1, y2의 제곱. 자, y2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있네. 그치? 요것도 묶어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어놓는 게 좋겠다. 그치? 마이너스 y2의 제곱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x1의 제곱, 2y2의 제곱 끄집어내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y1의 제곱. 역시 1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것도 뭐야?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2y2의 제곱.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요거와 요거 합치면 또 뭐 돼요? 또 1 되죠? 그래서 결국 이거 4개의 제곱들로 되어 있는 4개의 양 합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치? 안 되나? 될걸? 되지? 그럼 이제 또 나머지 거 요거하고 요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묶어서. 근데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요거 정리하면 4, x1, x2, y1, y2. 뭐가 이상한데? 저 8 아니에요, 4예요. 여기가? 4? 그럼 요거 사라져버리네. 그치? 그럼 끝났네. 이 식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 1 나왔다. 끝이잖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도록 하는 거야. 식 변형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또 답안 마무리 못하는 학생들 간혹 있어. 그런 일 없이 하란 말이야. 논술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도 이런 계산까지도 한다. 무리한 요구지만 1시간 동안 뭐해? 그냥 뒤에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120분 동안. 문제 2-3개 가지고. 보통 이제 수학 문제 풀이 시간은 보통 대학들이 한 1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대학마다 조금 논술 시험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은요. 120분 주면은 수학만 푸는데 보통 한 학생들이 한 70분에서 80분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과학을 조금 이제 짧게 잡는 경향이 있어.
성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야. 왜냐하면 성대는 과학 문제가 더 많으니까. 수학 문제보다. 수학 문제만큼이나 많아.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약간의 이제 시간 배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한 60분 동안, 최소 60분로 잠다고 하더라도 60분 동안에 이런 대문항 2개 정도, 세트 문항 2개 정도 푼다고 생각하면 한 문항당, 요거 한 문항 푸는데 한 10분 넘게 주는 거거든. 수능 문제 4점짜리 푸는데 몇 분 정도 하려야 돼,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얘기할 때 많아야 2, 3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많아야. 그거에 2, 3배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거 계산하게 하는 거야. 3배 이상의 시간을 주고, 논술에서는. 물론 이제 나중에 답안을 다 쓰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좀 빠듯하긴 한데, 자, 이번엔 역수 역시 뭐다? 알파의 역수 역시 S에 속한다. 이거 보이자. 그냥 역수 계산하는 거야. 역수는 그냥 쓰는 거야. 그리고 뭐 해야 돼, 이거? 분모 유리화. 분모 유리화니까는 그냥 x1의 제곱 마이너스. 그치? 이 y1의 제곱 나오지, 이거.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 유리화 알지? 네. 물어보는 내가 미안한데. 그리고 이제 분자에 x1 마이너스 y1의 제곱. y1의 루트. 자, 분모 얼마? 그쵸? 알파가 페레 방정식의 조건 만족하니까. 요거 1이지? 분자. 그래서 x1 마이너스 y1 루트 2다. 일단 요거는 뒤에야. 알겠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역시도 여기 원래는 x1 플러스 y1 루트 2였잖아, 알파가.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y1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 이게 페레 방정식 만족하는지, 이 개수들이. 그래야 알파의 S의 원소니까. 꼭 확인해줘야 돼. 보여줘야 돼. x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y1의 제곱. 페레 방정식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거지. 이게 뭐 되는 거 확인하면 돼? 1 되는 거 확인하면 끝나는 거야, 또. 그치? S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계산이. 제곱 없어지고 1. 뭐가 이상? 맞지? 그치? 왜냐면 요건 자체가 뭐니까? 알파니까. 알파에 의한 해니까. 그치? 알파에 의한 페레 방정식이니까. 1. 그러므로 얘도 뭐의 원소이다? 집합 S의 원소이다. 역수 역시. 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차분 천천히 문제 여러 문제들이 아니라 이 우리가 이제 수리 논술 수업에서 뭘 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서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보다 더 빨리 나가진 않습니다. 더 빨리 나가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쓴맛을 봤지. 4시 반 애들이 2명밖에 안 남았잖아. 학생들이 힘들다고 못 따라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데 여하튼지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평상시에는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텐데 오늘 기본적인 이제 논술 문제나 논술 유형 이 문제도 그렇고요. 문제 자체의 내용도 그렇고 논술 문제 이제 수학적 연산이나 답안 작성 이런 얘기 좀 잡다한 얘기 좀 많이 하느라고 문학당 시간을 조금 많이 잡고 천천히 좀 진행을 할 거야. 알겠지? 잘 들어보시면서 논술 문제의 주요 특징들 한번 점검해 두시고 받으시기 바래요. 다 도움되는 얘기들이니까. 알겠지? 그래, 잠 쉬었다가 진행합시다.